지금 이제 fem코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이 fem코 준천지들이 어떤 얘기들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왜 폭망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가,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fem코 준천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욱 MC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가 이준석을 건드리는 게 마치 본인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해서 저러는 건가? 그럼 진짜 주제를 모르는 건데,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 일단 그 최욱 MC의 영향력은 이준석 따위가 지금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일단 중요한 건.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왜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제명 청원과 관련해서 지금 57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제 곧 60만 육박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요 기사가 나오면 막 55만을 넘겼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56만을 넘겨 있고, 56만 넘겼다 기사 나와서 또 들어가 보면 57만을 넘겨 있고, 요 내일 안에 전 60만 갈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60만을 넘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월요일 안에 60만을 넘길 수 있도록 빨리 동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준석 씨가 특히 이 말도 안 되는 대선 때에 헛소리를 해서 동탕 맘카페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개혁신당 홈페이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도 막 비판을 하고, 여기저기 진짜 온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야, 저건 너무 뇌절 아니야? 라는 반응들이 있었죠. 그래서 개혁신당 탈당 요청이 쇄도한다는 반응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란 사람이 지금 새로운 타겟을 잡았어요. 맨날 약자들, 본인이 상대했을 때 만만한 사람들만 건드린다고 했죠. 정작 그 의료 파업 당시에 의료인들한텐 찍소리도 못하던 인간이 이렇게 맘카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의료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맘카페를 주적으로 만들고 인터넷 악성 민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가 지금 나락가게 생겼습니다. 라면서 이제 새로운 주적을 만든 거예요. 이게 맨날 이준석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거 다들 잘 아실 텐데, 뭐 가짜 정보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인터넷 악성 민원과 가짜 정보, 갑자기 무슨 코리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살인 코리아였나? 그래서 살코라고도 불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표본이 바로 본인이 본진으로 삼고 있는 fem코 아닙니까? 아니 인터넷 악성 민원과 가짜 정보와 좌표 찍기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스트리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그 플랫폼이 바로 fem코였고, 거길 본진으로 삼고 정치라는 게 이준석이고, 거기 막 효능감을 주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뻑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이준석의 만행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이런 내용들이 안 알려져 있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비정상적인 수치 변동이 감지된다면서 차이나 게이트를 이준석도 열심히 물었었어요. 일망타진하자. 차이나 게이트 음모론을 이준석도 밀었었다니까요. 가짜 정보를 누가 그렇게 뿌려댄 겁니까?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윽튜브라고 2019년 20년 사이에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유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위 그 윤서인 사단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을 하는데, 유머를 파고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게임과 유머와 성인 콘텐츠, 요거를 이제 파고들어서 거기에다가 가랑비 옷 젖듯이 혐오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막 반민주, 막 반진보 뭐 이런 아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 어울렸던 게 이준석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이 무슨 뭐 자기는 유튜버들, 막 극단적인 유튜버들이랑 거리를 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작 그 사이버 레카 중에서도 굉장히 악질적이라서 결국엔 계정 폭파가 된 윽튜브랑 저렇게 친목질을 했었어요, 자기가. 그래놓고 자기는 또 맨날 뭐 레거시 같은 데 나와서 막 점잖은 척하면서 막 유튜버들에 의존하는 정치랑 거리 두겠다. 양당이 지금 다 유튜브에 무슨 뇌가 절여져가지고 극단으로 가는데 나는 합리, 나는 과학으로 가겠다. 그런 인간이 저렇게 윽튜브랑 친목질하고, 그 fem코에 완전히 그냥 절여져서 인간 fem코 그 자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fem코 본질 문제입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보셨을 텐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fem코 준천지들이랑 혹은 이제 꼭 정치 갤러리뿐만 아니라 fem코 유저들 자체가 이걸 되게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특히 기사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또 주의 알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니까
이 일요신문 단독 기사를 좀 요약해서 전해드릴게요. FM코리아 도박 계장 방조 혐의 피고발, 요 소식이 최근에 전해져서 fem코가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잉여력 토토입니다. 사설 도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이런 불법 도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발을 하신 분이 있어요. 도박 없는 학교라는 곳에 교장 역할을 하시는 이 분이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행동을 계속 실천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포인트를 걸고 특정 사안의 승패를 예측하는 방식의 이 토토 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심지어는 운영진의 문제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천을 많이 받는 게시글과 비추천을 많이 받는 게시글에는 각각 그 또 더 많은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가 깎이는 문제, 요게 또 시스템에 적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참여를 하면 수수료도 떼갑니다. 저렇게 3% 수수료도 떼가는데 최소 참여 잉여력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 걸고 도박을 할 수 있게 해놨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공론화는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실제로 이 문제는 팬콜을 했던 사람들 중에 특히 이 사설 토토를 즐겼던 사람들 중에는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팬코 운영진이 계속 방치를 해온 거예요. 지난 수년간. 보세요. 팬코 때문에 저 미치겠어요. 나도 끊고 싶은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막 중고나라 같은 데에서 잉여력을 현금으로 구매한 적도 있고 하루 종일 팬코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추천을 받으면 포인트를 얻는다고 했죠. 그리고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화하거나 도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포텐을 간다는 게 이제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글에 더 추천을 많이 받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팬코라는 사이트의 특징을 아시겠지만 약자들 조롱하고 혐오하고 지역 막 차별 발언하고 요런 거 하면은 막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포를 빨러 왔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끼리 평소에 하는 얘기인데, 포텐 가서 포인트를 얻으면 난 그 포인트로 다시 도박에 돈을 걸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끊고 싶은데 내 손이 그렇게 안 움직인다. 심지어 이 글을 쓴 사람은 술, 담배도 안 한대요. 중학생 때 여기에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여기에 노출이 돼서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팸코에 중독이 됐다. 이런 사이트라는 겁니다. 다른 사이트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도박 없는 학교 측에선 포인트 선물 기능, 이게 핵심입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잉여력 선물하기 기능이 핵심이다. 선물하기 기능이 있으니까 중고나라 같은 데서 혹은 번개장터 같은 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도박 없는 학교 측에서 문제 제기했는데, 이거 팬코 잘못 걸렸어요. 이 그 도박 없는 학교장 조호연이라는 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 왜 지금 청소년 도박과 싸우냐? 바로 온라인 도박 기획을 했던 사람이 반성을 하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내가 싼 똥을 내가 치우겠다고 직접 나선 분이에요. 도박 없는 학교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에 포착이 된 거예요. 이거 팸코 이 자식들이 일반 커뮤니티 행세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도박장을 만들어 놨던 거구만 하고 이 청소년 도박 문제로 싸우는 분이 직접 고발에 나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온라인 도박 사이트 기획자였대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청소년들까지 여기에 빠져들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나서서 대응을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저도 MB랑 이제 그 준천지였던 시절이 있는데 그 해악을 뒤늦게 깨닫고 현타가 와서 완전히 그냥 이명박과 이준석은 이대로 냅두면 안 된다라고 싸우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로 일요신문에서 FM코리아 측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운영진의 반응은 뭐냐? 우리 국내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이트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용자들도 그렇게 그냥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요신문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개혁신당 당원 가입 혹은 동탄 유세 이런 데에서도 포가 전송이 되고 있더라. 이 문제가 일요신문에서 단독을 달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요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게 또 느낌 다르더라고요. 제가 뭐 SNS나 유튜브로 이렇게 공론화하던 거랑 이렇게 본격적으로 언론을 타고 다른 언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받기 시작하죠.
공론화 이제 본격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팬코 준천지들은 막 계속 정신승리하고 있던데 보시면 유세 현장에 참여하고 인증한 회원한테 포인트가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포를 다 잃었습니다. 막 당적 인증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개혁신당 가입했으니까 저 포 좀 선물해 주세요. 1000포 받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내가 포를 쏠게. 저 포 좀 주세요. 이런 일들이 팬코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탈당 인증에도 포인트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허은하 전 대표가 이미 또 고발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 있죠. 대선 기간이라 좀 잠깐 중단이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팬코 그 게시글 올리고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팬코 시스템을 몰랐겠습니까? 특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팬코만 보는데 이런 시스템을 몰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동탄 유세를 갔는데 막 500포, 1000포 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포를 쐈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 돈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 그 대통령 그 지지 유세 오면 내가 3,000원 줄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커뮤니티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금융 전문 변호사도 이런 얘기를 해요.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라면 상품권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고 합니다. 요거 확실하게 수사에 들어가야 돼요. 기존에 이제 허은하 전 대표가 직접 고발한 건이랑 이 도박 없는 학교 이 교장님이 또 고발한 건이랑 요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팬코 회원들이 혐오를 포인트로 보상해주고 이걸 이용해서 정치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글들이 주로 따봉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 현금화가 되고 뭐 도박으로 이어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운영진은 몰랐다고 넘길 수 없는 빼박 증거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최대 잉여력 전송 제한 추가라고 시스템 모니터 요 운영진입니다. 시모라고도 부르는데 24년 4월 20일 공지예요.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있죠. 최근에는 FM코리아 잉여력을 무한히 매입하는 거래글이나 몇십만 100만 단위 이상으로 거래가 의심되는 개별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니네들 중고나라나 뭐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거 나 알아. 심지어 이 단위가 몇십만 몇백만 단위라는 거 나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하기 기능을 막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잉여력 전송을 아예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최근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것이 최후 수단으로 보고 일단 보류 중이다. 우선 보류한다고 해놓고 지금 1년 넘게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오랜 기간, 앞서서 그 팬코 중독됐다고 그 얘기한 사람도 2019년에 그 글을 올린 거였거든요. 뻔히 알면서 이걸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잉여력 선물하기 기능을 최후의 수단인 걸 알면서도 막는 거를 최후의 수단인 걸 알면서도 방치했던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운영진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공론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당당하게 거래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거래를 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포인트를 썼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봅니다. 왜냐면 저한테 이제 이런 제보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 10만 포인트 정도를 이분은 이제 도박을 해서 얻은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글 써가지고 차근차근 10만 포인트를 얻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 제보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제보를 했냐? 나랑 거래한 사람들이 마치 그러니까 소위 그 핫딜 마케팅용으로 뭐 그 계정을 사고 팔고 한 건 있다 라는 식으로 팬코 유저들이 말하는데 아니다. 그거 나랑 거래한 사람들 거래하고 나면은 바로 다음날 포인트가 다 깎여 있더라. 정말 희한하게 그런 패턴이 보이더라. 이게 그래서 뭔가 싶었는데 야 이거 도박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문제 때문에 저한테 직접 제보를 한 거예요. 거래를 했다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일어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운영진은 앞서 보셨듯이 방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10,000포인트당 한 25,000원 혹은 3만원입니다. 10만 포인트면은 거의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이제 그 3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막 올인을 하고 막 배팅을 하고 근데 이게 돈을 딸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차차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그럼 운영진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이게끔 시스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탈하겠다 싶으면은 슬쩍슬쩍 몇십 포인트씩 그 주게끔 하고 뭐 광고를 보면은 포인트를 얻게 한다. 그럼 이 광고가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게 뭐 사설 토토 사이트랑은 또 연결된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코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보시면 재밌는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 이재명 지지하거나 민주당 쳐도 안 나오는데 왜 민주당 쪽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의 공작이라고 표현을 하냐? 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도 비추를 엄청 받아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사람 얘기를 보니까 황희두라고 민주당 소속인 사람이 이준석한테 저걸로 공격했던데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다른 유저가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이 팬코를 어떻게 보는지 알겠는데 민주당이랑 연관 없는 사람이 제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연관 없는 사람이 불법 도박으로 고발했다고 민주당이 한 게 되는 거냐? 요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다른 답변을 해요. 아니 황희도 검색해봐도 연관 없다고 소리할 수 없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준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니 그 고발한 사람이랑 황희도랑 무슨 연관이 있냐고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해. 자꾸 황희도 얘기하지 말고 황희도가 고발한 게 아니잖아. 왜 자꾸 황희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니 황희도가 민주당이고 제가 저걸로 공격하니까 이건 공작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황희도가 이 공론화를 시작했다고 왜 이게 민주당이 공작이 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아득바득 끝까지 그냥 이건 민주당의 공작이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 그 도박 없는 학교라는 거를 일요신문 그 기자분이 보도를 한 걸 보고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분이 어떤 이유로 이런 활동을 하실까 궁금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전 지금도 그분 연락처도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저 그 도박 없는 학교 교장 선생님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 기사 보고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본인이 그냥 이런 식으로 믿고 싶은 거겠죠. 이거는 민주당 공작이야. 이거는 저 사람이랑 막 은밀하게 음지에서 막 연결돼가지고 움직인 거야. 심지어 잉토 고발한 사람이 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이네. 제가 팬코의 이 문제를 계속 SNS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알린 건 맞는데 고발한 사람 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계속 그냥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댓글에 그래도 누군가가 계속 묻습니다. 아니 공론화 시킨 거 알겠는데 여기랑 관련이 있냐 하니까 왜 황희든지 저기 위에 나오니까 읽어보도록. 그러니까 이 정도 요런 사람들을 이제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게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들한테 팩트를 주고 막 논리를 설명해주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논리와 팩트와 뭐 이런 그 진심 어린 정치 행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무기만으로 이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게 착각이란 걸 전 계속 강조해 온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민단체들로 하게끔 고발하게 만든 게 황희두다. 아니 제가 뭐 사주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아니 이걸 보다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뭐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 이것 좀 고발해줘 해서 뭐 김대남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들끼리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끼리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 팸콜을 나도 하고 있는데
펜코가 사회에 좋은 영향 주는 사이트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혐오의 보상화, 점수의 현금화, 도박의 플랫폼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요한 방송들에서 또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세 가지를 주축으로 봐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가 그래서 단순 커뮤니티랑 다르다, 여기는 펜코는 다른 커뮤니티 뭐 정치적으로 막 극단적이다 뭐다 떠나서 저 사이트는 다른 커뮤니티랑 다르다, 저긴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도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위근우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김남국 비서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물타기라고 바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전혀 몰랐던 시절에 심지어 어떻게 조롱당할지 뻔히 알면서 소통을 시도한 사례를 이렇게 끌고 와서 얘기하는 방식이 딱 이준석식이에요. 참고로 저 사람이 이준석을 비판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비판을 하다가 자기가 그냥 이제 닮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준석이 툭 하면 쓰는 스킬이 저렇게 그냥 뭐 하나 뭐 말꼬리 하나 잡아가지고 엉뚱한 대로 갑자기 논점 흐리는 거,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거. 본질이 뭡니까? 불법 도박, 혐오 보상, 현금화 시스템을 지적한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펜코는 사실 이뿐만이 아닌 게 뭐 선거비 보전 15%는 옛날부터 이해 못하겠다. 단일화 장사 아니면 제3당은 사실상 없다. 한마디로 이 제3지대에서 정치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우리 준석이 형이 8% 맞은 거 대단한 거야. 애초에 이거 양당이 지그들끼리 해먹으려고 선거비 보전 15%로 올려놨구나. 야, 이거 기득권이야. 우리 준석이 형은 기득권하고 싸우고 있어 라고 하지만 이런 거 이제 안 보나 봐요. 역대 대선 제3후보 득표율 이런 거 이제 펜코에 만약에 누군가가 올리면 바로 비추 맞고 1460일 정지당할 겁니다. 펜코는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정주영, 이인재, 이회창, 심지어 뭐 앞에 그 세 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철수, 야, 그렇게 조롱하던 안철수가 심지어 역대급으로 21.4%를 받았어요. 맨날 이준석이 안철수를 어떻게 가지고 놀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끝난 직후에 이 안철수 해서 이제 내 21.4%가 제대로 보이냐, 그러면서 그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도 야, 근데 이준석이나 펜코는 안철수를 왜 그렇게 조롱한 거야?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엔 노골적인 거의 그 3자 구도나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심지어 5자 구도였어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 중에서 안철수가 21.4%, 거의 700만 표 가까이 받은 겁니다. 이준석은 300만 표를 좀 덜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안철수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언론이, 제가 그 레거시 미디어 문제를 계속 그 비판을 했는데 언론이 이런 식으로 자꾸 실어준다니까요. 서울대 대학신문 2025 서울대 학부생 정치의식 조사 결과, 그래서 김문수보다 이준석, 대선 후보 1위가 이준석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뭐 서울대는 우리가 떠받들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서울대 학부생이 그렇게 조사 결과를 한 걸 왜 언론이 저렇게 실어주냐고요. 뭐 어쩌라고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막 보도를 하니까, 특히 이런 식으로 막 스카이 대학이나 혹은 그런 쪽에 속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이준석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혐오적 발언이든 심지어 뭐 텍사스 경제학이라는 아주 해괴망측한 얘기든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펜코, 뻑가, 여기는 이제 혓바닥 살인마와 손가락 살인마, 이들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뻑가 근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에 법정 출석을 하게 생겼어요. 17일에 기일 출석 여부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영상재판 신청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막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근데 불허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일에 법정에 뻑가의 얼굴이 드러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그래서 탈덕수용소도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열심히 어그로 끌었지만 결국에 이제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36개 주랭랑하는 요거를 또 이제 장원영 씨가 그대로 똑같은 패션으로 완전 멘탈 갑임을 보여줬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뻑가도 36개 주랭랑을 치고 또 뭐 나와갖고 선글라스 끼고 튈 건가요? 아니면 뭐 판사 앞에서 선글라스 쓰고 나와가지고 뭐 뻑갑니다 뭐 이러면서 또 허세를 부릴까요? 안 먹힙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가세연도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야, 이게 뭐 팬코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올라왔던데 가세현 방송 중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방송에서 큰 소리를 쳐요. 야, 8,000명이 보고 있는데 나 지금 경찰이 잡으러 왔어 하면서 이렇게 애써 태연한 척을 하지만 이제 봤을 때 딱 보더라도 멘탈이 반쯤 나가 있죠. 얼굴이 누래져가지고 지금 애써 태연한 척을 하지만 저 슈퍼챗 마지막까지 좀 쏴주십시오.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이렇게 어그를 끄는데, 야, 구독자가 100만을 넘기고 이 인간이 하는 얘기를 8,000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참고로 최근에 그 아파트와 후원 계좌에 가압류로 묶였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확실하게 처벌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두 눈 부릅뜨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정용진 씨가 뭐 사이버 레카에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사이버 레카들입니다. 자비가 없길 바란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무슨 뭐 자기 식당까지 불러가지고 친분 과시하고 허세 부리고 그러던 것들이 다 사이버 레카입니다. 그것들 다 칼 빼들면 돼요. 거기 대고. 근데 이제 차마 그런 데는 안 건들고 이제 엉뚱한 데다가 사이버 레카 타령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곳들이 전부 다 사이버 레카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이거는 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J들, 이 엑셀 방송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엑셀 방송과 그리고 사이버 레카 문제, 뭐 딥페이크를 악용한 도박 사이트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인데, 그 엑셀 방송이 한마디로 좀 되게 자극적이고 좀 노출하고 나와가지고 BJ별로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이렇게 순위를 매겨요. 그러면서 막 뭐뭐업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위로 올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경쟁에 붙여서 돈을 버는데, 일부 BJ들은 이걸로 연 100억이 넘는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세금을 그럼 제대로 내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이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소위 그 검은 돈들, 그런 검은 돈들이 이런 데서 세탁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경우를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쪽까지 가기엔 제가 지금 할 일이 또 너무 많아서, 특히 대선 때까지는 대선에 집중해야 돼서 이 얘기를 제가 잘 안 했었는데, 이젠 본격적으로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fem코라든지 이런 데의 문제는 다들 아시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아프리카 TV, 숲 이런 데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특히 이 인터넷 방송, 인방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요런 정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준석을 보면, 야, 이건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 뭐 수용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었는가, 그 문제를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 검은 돈들이 오갔다면 이거 확실하게 뭐 탈세 문제부터 뭐 이런 돈 세탁 정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카페 같은 데서도 어떤 식으로 정보를 유통하는지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세금이 어디 쓰이나 궁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막 글을 툭 던져요. 그러면서 막 댓글로 막 난리나게 불타게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빠집니다. 그러면서 닉네임 바꾸고 세탁을 해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이슈로 불 붙이고 빠지고, 이게 전시 평시로 나누면 전시가 선거철이라 치면 평시에 이런 걸로 치고 빠지기를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불 붙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 혹은 되게 와전된 내용 이런 걸 퍼뜨리면서 감정을 건드려놔요. 그래서 사람들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런 흐름을 포착해서 올라타는 게 소위 이준석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화적인 대응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노골적으로 리박스쿨 늘봄학교 문제, 이게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아예 교육으로 역사적으로 특히 뭐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아주 깊숙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소 10년을 보는 겁니다. 최소 10년.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서 정권 연장을 하고 그 이후까지도 이 과제만 담당하는 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정청 차원에서도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지금 전해드릴 내용이 산더미입니다. 근데 저도 방송 켜가지고 하루 종일 그 얘기만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중간중간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전해드리는 거고, 특히 AI 매크로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것도 우리가 계속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DC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TV K, 황희두, 라인, 여 BJ, 이재명 최측근 비서댐.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뭔 말인지 모르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몇 개 키워드 대충 갖고 와갖고 저렇게 제목부터 때려 박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댓글로 같은 IP입니다. 143.198 같은 IP인데
보세요. 시간을 보세요. 그리고 부갤러, 컴갤러,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갤러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크로 돌렸던 게 이제 적발이 된 건데, 보시면은 뭐 투표 거부, 요 키워드를 가지고 또 DC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를 예를 들어서 다른 플랫폼에서 아이디를 사서 만약에 쫙 일반인인 것처럼 댓글을 남기면 어떻게 될까? 우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늘봄학교 그 리박스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보고 좋아요 누르라고 사람들 보고 댓글 달라 한 거잖아요. 이제는 챗GPT 같은 데 막 돌려가지고 매크로 막 돌려서 계속 학습을 시켜서 여러 사람의 댓글인 것처럼 저렇게 실제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침투하면 우리가 열심히 댓글로 팩트 체크를 하고 누군가랑 싸운다 하더라도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매크로에다 대고 지금 그 공허한 목소리를 전한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그래서 이제는 AI 시대다. 특히 제가 계속 강조드린 인지전 시대다. AI와 인지전이 결합하는 것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주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제 fem코, 여기는 사설 도박장이나 마찬가지다. 그 fem코 뭐 유저들은 이거 애써 지금 뭐 한 줌 타령하고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그건 이제 fem코 운영진들이 수사를 받기 시작하고, 특히 전 이 이슈 국감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이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즈 5탄까지 글을 썼는데 추가적으로 또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